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거대 IT 기업들이 도대체 어떻게 시장을 지배하는 걸까? 우리가 매일 컴퓨터를 켤 때마다 보는 사실 원하지도 않았던 그 프로그램들 뒤에는요, 아주 거대한 파워 게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에서는 실제 있었던 판례를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나는 그냥 새 컴퓨터를 사거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했을 뿐인데 왜 내가 설치한 적도 없는 프로그램들이 바탕화면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좀 불편하다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이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는 아주 거대한 게임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여기 A씨라는 정말 장래가 유망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물건을 하나 만들어내요. 바로 오메가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있던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가볍고 또 빨랐던 거죠. 사용자들은 그야말로 열광했고요. 입소문을 타면서 순식간에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A씨는 아마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아, 내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이 시장엔 이미 거대한 골리앗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사죠. 전 세계 PC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거의 독점에 가까운 기업이었습니다. 이 비사한테도 알파 플레이어라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성능은 A씨의 오메가 플레이어에 한참 못 미쳤어요. 자, 그럼 비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개발에 막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가진 그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반칙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반칙이 바로 끼워 팔기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타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회사가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야만 하는 주력 상품에다가 별로 원하지도 않는 다른 상품을 억지로 묶어서 파는 거죠. 이 슬라이드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힌데요. 우리가 햄버거 가게에서 세트 메뉴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건 합법적인 묶어 팔기예요. 왜냐? 더 싸고 편리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원하면 햄버거만 따로 살 수도 있죠. 하지만 비사가 한 짓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운영체제를 사려면 좋든 싫든 이 알파 플레이어를 무조건 받아야만 했고 심지어는 지울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건 소비자의 선택권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명백한 불법, 끼워 팔기입니다. 비사의 반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했는데요. 바로 이윤압착이라는 겁니다. 이건 원자재 시장이랑 완제품 시장에 모두 발을 걸치고 있는 독점 기업이 쓰는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경쟁사들의 이윤을 쥐어짜서 말려 죽이는 아주 지능적인 전략이죠. 이 빵집 비유를 보시면 아!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비사는 시장의 모든 밀가루 공급을 독점한 재분소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A씨 같은 경쟁 빵집들한테는 밀가루, 즉 서버용 OS 같은 핵심 부품을 엄청 비싸게 팔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네 빵집에서 파는 완제품 빵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춰버리는 거죠. 이러면 경쟁 빵집들은 빵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실제 판결문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한번 보세요. 비사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78%에 달합니다. 다른 경쟁사들 다 합쳐봐야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죠. 바로 이런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칙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네, 바로 이 숫자 80% 이상,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한 회사가 시장의 80%를 넘게 장악했다는 건요, 단순히 1등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곧 시장의 규칙 그 자체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한 A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법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죠. 과연 법원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긴 싸움이었어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수많은 판결을 거치면서 법원은 점차 거대 기업의 반칙에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먼저 2004년 대법원 판결을 볼게요. 여기서 법원이 끼워 팔기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운영체제 시장에서 가진 그 막강한 힘을 전혀 다른 동영상 플레이어 시장으로 부당하게 옮겨와서 공정한 경쟁 자체를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B사의 행위가 A씨 같은 경쟁사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명시하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거죠. 단순히 좀 불편하게 만든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한 기업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본 겁니다. 마침내 2018년 대법원이 이 이윤합착이라는 아주 교묘한 수법에도 쐐기를 박습니다. 덩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사한 꼼수로 경쟁자를 시장에서 쫓아내는 건 명백한 지위 남용이라고 못을 박은 거죠. 이로써 A씨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드디어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자, 그럼 이 얘기가 그냥 한 개발자의 성공 스토리,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까요? 천만에요. 이건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끼워 팔기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단순히 공짜 프로그램을 하나 더 얻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A씨의 오메가 플레이어처럼 더 좋은 제품을 우리가 직접 선택할 자유를 훔쳐가는 거고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작은 기업들의 싹을 그냥 짓밟아버리는 거고, 결국엔 시장의 품질이 아니라 힘으로 이기는 거인들만 남게 만드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런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기업들은 굳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법이 우리에게 어떤 방패를 쥐어주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팁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소비자로서 우리는 원치 않는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삭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불공정한 일을 당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만약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모든 불공정한 요구, 계약서, 가격 변동 같은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정말 결표 5개짜리입니다.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에요. 바로 잘 정리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주고받은 이메일 한 통, 계약서의 조항 하나가 여러분의 회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법은 이렇게 우리 손에 방패를 쥐어줍니다. 하지만 그 방패를 들어 올릴지 말지는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판례를 통해 거대 플랫폼의 힘과 그에 맞선 한 개인의 싸움을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기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과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공정한 경쟁은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